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인문학의 전체 어떤 얼개 흐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전체 얼개를 보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문적 성찰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 어떤 방식,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스티브 잡스 말씀을 드렸어요. 열풍도 그 사람의 어떤 편승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이 사람 평전이 슈퍼 베스트셀러가 됐죠. 누구나 베스트셀러 내용처럼 스티브 잡스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았죠. 근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아마 거의 비슷할걸요?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말이에요. 연설 쭉 하다가 끝에 뭐라고 그래요? Stay foolish, stay hungry. 그 말 다 기억하시죠? 내용은 그래요. 끊임없이 갈망하라.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은 늘 묻고 따지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좋아요. 끊임없이 갈망해라. 잡스 마인드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람은 잡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나는 안 하면서 너한테 요구해요.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직장이든 어디든 거의 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팀제로 운영될 겁니다. 맞죠? 언제부터 그랬죠?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IMF 이후죠? 누가 먼저 했을까요? 기업이 먼저 해요. 정부가 따라하고요. 지자체가 따라하고요. 지금은 교육기관, 군대까지도 다 팀제로 운영되지요. 그런데 아무도 왜 팀제야? 팀제가 뭐야? 팀제 생명이 뭔데? 안 물어보고 안 따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팀제로 바뀌었어. 그럼 끝이에요. 잡스를 다시 불러오죠.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연설은요, 2003년도에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컴퓨터 월드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 둘이 같이 공동으로 수상하는 그 상을 주는 혁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2003년도에 거기서 상을 받아요. 거기서 한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저는 적어도 잡스에서 봐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거의 그거 인용하지 않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위대한 일은 한 개인, 이때 말은 한 개인이 누구겠어요? 천재, 특출난 사람, 지니어스, 이런 걸 의미하는데,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에 의해서, by the people of the team 그랬습니다. 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잠깐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잡스가 처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사람들이 피로하고 지겨워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드라마가 있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죠. 왜요? 너무 독선적이고 그것만 가지고 쫓아낼까요? 성공했잖아요, 애플이 먼저. 왜 성공했을까요?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동업자도 잘 구했고요. 위즈니악의 기술과 잡스의 직관이 결합된 겁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독선적인 거예요. 왜요? 이게 왜 통했을까요? 20세기는 우리 지난 시대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와 효율의 시대죠. 한 사람이 직관을 쫙 밀어내면 그게 효율이 생겨요. 속도와 효율이 걸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맞아요. 계속 헛발질하고. 왜요? 이미 그 시대 끝난 거예요. 속도와 효율의 시대가 끝나고 21세는 어디로 가느냐면
창조, 혁신, 융합의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잡스 그러면 혁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20세기에 성공했던 잡스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변화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너 때문에 안 되니까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부활했죠? 예전에 잘 나갈 때 사놓은, 투자해놓은 지분이 있죠. 영화사입니다, 그게. 그 영화, 대표적인 영화가 토이스토리입니다. 수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원 회사 쪽으로 지분을 샀고, 그 회사 자신을 초빙해 가는 방식으로 리바이벌을 했죠. 주목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영화사. 이 사람도 영화 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독선적이고 직관적이었던 사람이 어때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고 협의해서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지죠. 수평적 사고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팀에 의해서 by the people of the team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속도와 효율의 시대는 끝났고 창조, 혁신, 융합이 되려면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팀으로 조직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 거의 많은 조직들이 팀제를 따라가요. IMF를 겪은 대한민국이 그 조직을 바꾸면서 기업이 먼저 그 팀을 따라가요. 정부, 지자체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팀제 생명이 뭘까요? 수평이에요. 유연성이에요. 근데 우리 팀제는 어때요? 팀장 밑에 수직적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수평적이고 유연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무늬만 팀제인 팀 많습니다. 예전에 차장이 하던 거를 팀장이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고 정말 팀제가 이루어지려면 독립성도 보장해주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속된 말 계급장 떼고 완전히 민주적이고 뜨거운 토론이 가능해야만 그 결실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빼고 무늬만 남은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인문학 열풍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라 그랬죠. 왜요? 기업은 창의적이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요. 그런데 지금의 창의성은 기계적이고 이런 창의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찾은 게 뭐예요? 인문적 상상력인 거예요. 이런 모델이 잡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을 요구했던 거예요. 인문적 상상력, 창의력. 목적이 달라요.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책 시리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 읽는 시요. 그림 읽는 시요.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CEO가 돼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CEO가 됐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죽으라고 일만 한 사람도 있고요. 아부아참도 좀 잘한 사람도 있고요. 밑에 사람 조 짜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CEO가 되니까 어때요? 어디 가서 좀 품격 있는 말도 해야 되고 교양도 좀 있어야 되고 딱 그럴 타이밍에 나온 게 이른바 각 대학에서 있는 평생교육원 혹은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 거기에 있었던 인문학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이디어도 신선한 것 같아요. 또 나도 어디 가서 그거 써먹을 수 있어요. 얘기가 달라요. CEO가 돼서 시를 읽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시를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CEO가 돼야 돼요. 시가 뭐예요? 응축할 수 있는 능력이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림을 본다? 상상력, 구도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CEO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요. CEO가 돼서 장식으로 써요. 그래서 인문학이 장식적 인문학. 이게 참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종 자기개발, 변종 위로 이렇게 되기 딱 십상인 겁니다.
인문학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 혁신, 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수평성입니다. 그 수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장 민주적인 사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절차와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론이 도출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필수고. 그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우리 삶, 나아가서 경제 모든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느냐, 어떤 정치를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스탠스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되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고 그것을 교환해서 더 나은 가치로 융합하려면 수평적 사유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완벽하게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팀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 거지요. 잡스는 그런 방식에서 이해했을 때, 인문학은 그런 방식의 잡스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최소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인문학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할 것인가. 최소한 짧게 10년을 본다면 앞으로 10년의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으로서 이 10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쭉 이어지는 인문학 강의는 내용보다 바로 그런 방식의 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볼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 사유를 혹은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지, 이건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저거보다 더 멋지게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